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월간 거래 상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각 행정구역별로 거래된 상황을 짚어보면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폭등론 또는 폭락론으로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닌 실시간 변화를 통해서 매도 시점, 매수 시점을 체크해 보자, 그런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동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덕그라시움이 거래가 됐습니다. 고덕그라시움은 지난 부동산 폭등기에 강동구 아파트 가격 상승의 사실상 주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이 실질적인 강동구 최고의 입지이고 그에 비하면 고덕지역은 강동구에서 상당히 외곽 지역입니다. 지난 몇 년간 재건축이 완성이 되고 신축 아파트가 이곳에 대규모로 입주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지역임에는 틀림없는 거지만 태생적으로 여기가 뛰어난 입지라고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고덕그라시움하고 아르테온이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그라시움 24평 1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21년 8월 달에 1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는 4억 7천만 원이 하락한 거래 금액이고 하락률을 보면 32%입니다. 가장 최근의 거래 패턴을 보면 15억 3천만 원의 최고가 이후에 거래가 뜸하다가 9억 3천만 원까지 여기가 하락했습니다. 22년 12월 달로 가장 하락률이 높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가격은 2019년도 가격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서서히 올라갑니다. 23년 2월 평균 10억대로 올라오면서 거래가 또 됐고 23년 3월 달에는 12억 9천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 위치의 거래인데 다른 거래보다 특수하게 튀어 보입니다. 3월달 거래폭은 10억에서 12억 9천만 원까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10억부터 12억 9천만 원까지 이런 스펙트럼이 넓은 이유는 층별로 가격이 또 다르고 타입별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선호 타입의 경우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1억까지도 충분히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12억 9천은 조금 과해 보이긴 합니다. 대부분 3월 달에는 11억 중반에 거래가 됐습니다. 즉 기존에 9억대에 거래되던 게 두세 달 만에 다시 11억대 실거래가가 두텁게 층을 형성하면서 안정권이 형성되는 듯 했는데 4월 거래 상황을 보면 다시 10억대 거래 금액도 나오긴 합니다. 물론 10억 6천에 거래된 것은 2층이고 이게 또 저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5월 초에 바라본 4월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금의 가격대는 2020년도 가격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덕그라시움 24평형 최저가 매물의 호가는 10억 9천만 원이 있습니다. 고덕그라시움 34평형도 거래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15억에 된 겁니다. 기존 최고가는 21년에 20억을 여기가 찍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5억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은 25%입니다. 물론 최고가 20억을 찍었지만 20억 층이 두텁게 쌓인 건 분명히 아닙니다. 2023년 1월 달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B타입이 12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된 이후에 16억대까지 이게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전용 면적 34평형의 거래 상황을 보면 23년 3월과 4월의 상황은 통상적으로 14억대에서 15억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거래됐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고덕지구 이쪽 신축 아파트 중에는 가장 역세권과 거리가 멀고 금액적으로도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에는 못 미치는 가격에 항상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전용 면적 84A 타입이 1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 최고가는 21년 8월에 16억 8,500만 원에 여기가 거래가 됐고 거기에 비하면 4억 9,500만 원 하락한 금액에 거래가 된 겁니다. 하락률로 보면 29% 하락입니다. 롯데캐슬 베네루체의 가장 큰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가 과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대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것이었습니다.
7억 5천만 원에 여기가 직거래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중개거래로 10억과 10억 초반에 여기가 또 기존에 거래가 됐었으면서 관심이 몰렸는데, 9억대가 만약에 거래가 됐다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 숫자에 민감하고 9억 9천만 원하고 이 10억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느낍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도 역시나 이게 적용되던 거였습니다. 9억대에 계속 맴돌던 가격이 10억을 돌파하는 순간 시장 반응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락기에 가격대 형성이 또 심리적인 저항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1억대를 유지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4월 달에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가 거래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프라이어 팰리스하고 롯데캐슬이 투탑을 이루다가 고래 힐이라고 불리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리고 레미안 솔베뉴가 이쪽에 꾸준히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강세를 이루던 그런 곳이긴 합니다. 고덕 그라시움하고 아르테온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살짝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8호선 별내선 연장이 또 대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 최고가는 21년 7월에 16억 4,5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4억 2,500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하락률로 보면 25% 하락한 겁니다. 2021년 11월 달에 18층이 10억을 찍은 이후에 11억 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대.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최저가는 11억 9천만 원입니다. 이 동네 본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레미안 명일 솔베뉴도 최근 거래가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달 25평형 전용 면적 59가 10억 8천만 원에 여기도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 최고가는 22년 4월이었고 14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3억 6,500만 원 하락한 거고 하락률은 또 25% 정도 됩니다. 직거래로 여기가 7억 원대 거래가 있었던 거를 또 제외한다면 여기도 22년 12월하고 23년 1월달 그러니까 가장 하락폭이 전국적으로 컸던 때에 그때는 10억대가 깨진 적이 있고 9억대의 실거래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3건 정도가 9억대에 거래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10억대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노원구 등등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주거지역으로서 인기가 많고 아파트가 많이 배치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래가 변화를 꾸준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금리 인상 이번에도 동결될까? 이것도 관심사항이고 주택의 가격 변동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4일 새벽에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이번에도 0.25% 인상을 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한국은 금리 동결에 나선 지가 꽤 됐습니다. 지난 1월 달에 3.25에서 3.5%로 올린 뒤에는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안 올리고 이번에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린다면 미국과 금리 차가 1.75% 차까지 벌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5월 달에 대한민국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금리를 결정할 겁니다. 미국이 올렸을 때 우리는 과연 따라 올릴지 이번에 아니면 계속 동결을 유지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강남권 오피스텔 1.5억 원, 눈물의 마피, 스타 강사 사기 의혹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2개 정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 눈물의 마피가 속출한다는 오피스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오피스텔 그런 거 아닙니다.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무섭긴 무섭습니다. 어느샌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타이틀로 투자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존에 강남에 있던 어떤 일부 상품이 강남권을 벗어나서도 히트를 치게 됐고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냥 좀 삐까뻔쩍하게 만든 그냥 비싼 오피스텔인데
조금 큽니다. 가격이 상당하긴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부동산 하락기가 되면서 이 거품이 지금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에 또 저랑 같은 라인에 상가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물론 부동산이 아니고 저랑 다른 업종을 하는 사장님이, 젊은 사장님이 저랑 좀 친해서 저한테 실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전쯤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이분이 분양을 받고 이미 계약금을 여기에 다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상담한 이유를 저는 그 당시에도 이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한 이유는 이미 본인이 어떤 실수를 했다는 거를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거를 알고 있지만 저한테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거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런 말 듣고 싶은 겁니다. 저는 사실 이때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이렇게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 친동생도 아닌데 계약금 포기해라 마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던 상황이 기억납니다. 부동산 마케팅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그 중에 블로그 이것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블로그를 잘 운영했던 적이 있으나 요즘은 안 하고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둔촌주공 관심이 있다, 그래서 둔촌주공을 봤다, 그 앞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분이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썼다. 그런데 둔촌주공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기는 이분이 사실상 힘들 겁니다. 그랬다가는 집주인들한테 공격받을 거고, 그 블로그를 본 사람들은 어쨌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걸 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거 사면 비싸요. 앞으로 더 이제 하락할 거니까 1년 후에나 다시 와주세요. 이렇게 블로그에 이야기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를 위한 어떤 블로그를 개설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인데, 이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솔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스타 강사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고 이 스타 강사한테 분양 사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스타 강사에게 권유를 받고 프리미엄 2천만 원을 더 주고 샀는데, 그게 뭐 알고 보니까 미분양 물건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동산 스타 강사는 다수의 유튜브 방송, 신문 인터뷰, 부동산 책 출간 등을 통해서 얼굴을 알린 성공한 투자자로 이름을 알린 그런 또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주의하시라고 기존 영상에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 그때마다 또 어김없이 댓글들이 달립니다. 주로 저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내용들입니다. 좋은 물건 소개시켜주는 게 무슨 잘못이냐, 뭐 네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냐 등등 아무튼 많습니다. 저 말고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많은 유튜브 부동산 채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다양한 내용을 보시고 취사 선택을 잘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보다 조회수도 적고 구독자 수도 적지만 딱 이거 하나는 욕심이 납니다. 진정성 있는 부동산 채널 1등. 제가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이런 것보다 이거 진정성 있는 부동산 채널 하면은 부동산의 비밀 TV, 딱 요거 생각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